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배달노동자 기란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배달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배달 필수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배달을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 영상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배달을 하는 사람을 위주로 영상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칠판에 간단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오토바이가 필요합니다. 근데 오토바이 구매에 대한 고민도 하시게 될 건데요. 제가 그 고민에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125cc 이상과 125cc 미만. 자, 일단은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는 소형 이종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면허를 또 따셔야 됩니다. 근데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운전 면허가 2종 보통이어도 가능합니다. 1종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근데 이 오토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배기량이 높을수록 연비는 안 좋아집니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기량이 낮을수록 연비는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오토바이를 고를 때는 이런 연비에 따라서 배기량을 고르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고배기량의 오토바이가 배기량이 높아서 연비가 낮아진다고 해서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속도를 내기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로 어떤 배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연비, 그리고 그 속력을 내는 정도를 감안해서 오토바이를 택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토바이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에다가 드는 배달 준비물의 어떤 구성품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로 위에서 혹은 운행 중에 휴대폰을 봐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배달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도를 봐야 되고, 지도를 보는 와중에 배달 앱에서 알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휴대폰 자석 충전 거치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석 충전 거치대에 껴서 오는 게 뭐냐면은 휴대폰 자석 충전 전용 범퍼 케이스가 주어집니다. 이 범퍼 케이스랑 같이 묶였을 때 휴대폰 충전재에다 놨을 때 자연스럽게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팁으로 한 가지 더 드리면은 휴대폰 이탈 방지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석 충전 거치대 그리고 범퍼 케이스를 놔서 휴대폰을 충전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우연스럽게 운행 중에도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배달 업무 수행 중에 휴대폰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휴대폰이 파손될 수 있겠죠. 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탈 방지끈을 휴대폰 케이스에다 연결해주고 몸에다 연결해서 다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은 휴대폰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휴대폰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요. 자, 기본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실 때 통신사는 알뜰폰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뜰폰에는 데이터 혹은 뭐 통화량 혹은 문자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배달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알뜰폰 통신사의 통신 요금을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휴대폰을 하나 더 마련해서 업무용 폰을 같이 가지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개인용 폰이랑 같이 썼을 때 개인용 폰에 자기가 휴식 중에도 전화가 오는 것이 불편합니다. 근데 업무용 폰이랑 분리를 해 놓으시면요, 쉬는 날 그냥 업무용 폰 딴 데 놓고서 그냥 편히 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폰을 별도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손토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배달이다 보니까 긴 시간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오토바이 대를 잡고서 운행을 하는데 이거 장시간 운행하면 햇빛에 노출돼서 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손토시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손토시를 설치하지 않으실 거면은 최소한 손을 가릴 수 있는 장갑을 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손토시는 겨울용, 여름용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절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탑박스가 있습니다. 탑박스를 설치하실 때는 탑박스 종류가 다양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피는 80리터 이상을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배달 물건 중에 피자 같은 경우 부피가 큽니다. 그래서 피자를 넣기 위해서는 탑박스는 80리터 이상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탑박스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버거 가방을 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배달하는 오토바이를 보면은 탑박스 앞에 버거 가방을 이렇게 설치해서 다니는 분들을 보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재용품인 탑박스가 부족하다 싶으면 버거 가방까지 추가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탑박스에다 음식을 넣는다고 해서 음식이 안전하게 배달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뭘 설치하셔야 되냐면은 자석 파티션이라는 걸 설치하셔야 됩니다. 탑박스 안에 자석 파티션을 설치하면은 이 자석 파티션 받침대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고정해서 배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마 카페 배달 하시다 보면은 당혹스러운 경우 많으실 겁니다. 카페 배달 생각보다 이 음료수들이 수평을 유지할 수 있게 포장을 해주지 않는 카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페 배달을 할 때 음료수가 파손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컵홀더를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컵홀더 한 4구짜리 정도 설치하시면 되고요. 4구짜리를 설치해서 거기다 음료수를 꽂아서 배달하면 파손될 염려가 없습니다. 자, 오토바이에 필요한 준비물들은 끝났고 뭐가 필요하냐? 자, 여기 사람 모형들이 있죠. 블루투스를 헬멧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왜 설치를 하냐면요. 자,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크가 이렇게 내장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헬멧에서 설치해서 운행 중에 배달의 알람을 듣거나 전화 소신을 받는 용도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도 처음에 배달할 때 휴대폰 빼다가 막 전화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크를 이 헬멧에다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운행 중에 받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오토바이 준비 혹은 배달 준비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안전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장비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헬멧 얘기를 많이 하죠. 자, 헬멧 얘기에 앞서서 자전거용 헬멧 껴도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자전거용 헬멧을 우리 법적으로 운동용 헬멧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용 헬멧을 끼고 다니실 경우에 벌금을 2만원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토바이용 헬멧을 법적으로 뭐라고 보냐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32조 1항은 승차용 안전모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오토바이용 헬멧은 승차용 안전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전거용 헬멧은 법적으로 위반되기 때문에 끼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속도에 따라 설계된 헬멧입니다. 오토바이의 속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충격량을 대비한 헬멧은 아닙니다. 안전을 고려해서도 사실 자전거용 헬멧은 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헬멧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요, 헬멧은 풀페이스 시스템, 오픈페이스, 하프페이스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근데 이 헬멧이라는 건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끼시는 게 좋은데요, 장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오픈페이스 헬멧 같은 경우는 가볍습니다. 근데 가벼운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하관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헬멧과 풀페이스 헬멧 같은 경우는 단점이 무겁습니다. 안전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턱과 하관을 보호하는 헬멧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따라 헬멧을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장비 관련돼서는 안전장비는 상하이 세트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최소한 이 정도는 끼셔야 됩니다. 자, 관절 보호대 정도는 끼셔야 되는데, 왜냐면 사고가 났을 때 관절이 파열되는 거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거든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 정도는 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잘 찾아보시면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의 안전복이 있고요. 하의 안전복이 있습니다. 그 상하이 안전복에는 이런 관절 보호대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보호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슴 보호대까지 있는다던가 상의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팔꿈치 뿐만 아니라 이쪽 부분을 이렇게 보호해 준다던가, 하의 같은 경우는 무릎 보호대 뿐만 아니라 뒤쪽에 꼬리뼈를 보호해 준다던가 허벅지를 보호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상하이 안전복을 풀세트로 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화가 있습니다. 안전화 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근데 안전 장비 끼시면 많이 불편하시긴 한데요. 안전화를 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게 저희가 따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오토바이를 이렇게 출발할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이 바퀴에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화의 경우에는 발에 큰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또 안전화 같은 경우는 길을 걷다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미끄러지더라도 자기 발목을 꽉 잡아주면은 이 발목이 접질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데, 운동화는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화를 꼈을 경우에는 이 접질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고 시에 안전화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사고 나면 오토바이가 몸에 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로 발이 깔립니다. 발이 깔리면은 운동화는 그 발을 보호를 못 해주는데 안전화는 발을 보호해줘서 발이 다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크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도로 위에서 수많은 먼지들을 마주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일은 기관지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일하기 때문에 기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토바이로 가면요, 블랙박스. 네, 물론 블랙박스는 오토바이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헬멧 블루투스랑 일체형으로 나오는 블랙박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좋고요. 블랙박스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사고가 나면요, 이 사고 상황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택시랑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초록불에 직진을 하고 택시는 신호가 없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택시를 피하다가 비 오는 날 미끄러졌었거든요. 합의가 잘 돼서 끝났지만, 만약에 합의가 안 끝났으면 제가 입증하려면은 주변 CCTV를 확보한다던가 불편함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는 자기 사고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설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안전장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안전장비는 기본적으로 사고 이후의 충격량을 줄이기 위해서 있는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말한 그 비접촉 사고 얘기를 했죠. 비접촉 사고 당시에 제 오토바이 시속이 40에서 50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대로 미끄러졌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안전장비를 잘 끼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전장비 안 끼고 있었으면 저 그때 골절 당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타박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전장비는 사고 이후의 충격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데 안전장비 하면 좀 우리가 거리감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다 보니까 안전장비를 사측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안전보건 의무상 안전장비 중에서 헬멧 같은 경우는 착용 지시를 사업주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업주를 상시적으로 만나진 않잖아요. 그리고 사업주들도 일일이 관리 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안전장비와 거리가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경우, 뭐 대표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안전화를 지급받는다던가 그리고 안전모를 지급받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지급받고 나서 사업주들이 그거를 끼라고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안전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자부담하고 우리가 안전장비를 끼는지 안 끼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안전장비와 멀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비가 우리에게 멀 수 있겠지만 사고 이후에 충격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안전장비랑 좀 가까워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고라는 건 기본적으로 나도 모르게 왜 발생했는지도 모르게 나는 게 사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장비를 통해서 사고 이후에 충격량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를 원하시나요? 저는 노동자의 안전을 노동자가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회사도 같이 책임지는 사회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